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2월 4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아,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고요. 옷 복장 보면 똑같죠, 어제랑. 네. 사실은, 연합뉴스 경제TV 끝나고 다시 사무실로 와서 미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병원 진료가 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스케줄이 조금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찍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은 오늘 정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혹시나, 나오는 내용들은 참고를, 나오는 이제 뭐, 경제 뉴스에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한국 증시 중심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주 간단히, 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쉴까 했는데요. 네. 그렇잖아요. 그냥 개근상 받고 싶어요. 개근상.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계속 또 쭉 이어나가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 여러분들이 그대로 또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미국 시장은 그냥 뭐 말씀드렸듯이 23,500 나스닥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거기가 들어가는지 계속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일단 이틀째 지금 빨갛게 양봉이 나오면서 지난번 고점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일단 돌아서는데 약간 순차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분봉상에서 느낌적인 느낌은 지금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4010선 중요하다. 앞으로 직전 고점들이죠. 그리고 4050 중요하고 4090 중요하고 이런 상황 쪽에서 거기 또 4050 보게 되면 가다가 멈췄어요. 안착을 못합니다. 그만큼 잠깐 괜찮나 하고 눈치 보는 단계겠죠.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또 약간 또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지지권은 4010이겠죠. 크게 이탈 없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4090 이런 식으로 계단식 레벨업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래서 주가가 강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은근히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쪽에 변화를 보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단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증시 나스닥이 계속 또 단기 추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단기 평선 맞춰서 크게 이탈 안 하고 계속 올라오는 조건 그런 쪽에서 나스닥을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금리나 기대감들은 계속 또 남아있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금리는 이번에 12월 달에 인하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또 두 번째는 환율 봐야겠죠. 환율은 또 어디랑 연동시켜야 되느냐면 일본의 금리 인상 다음 주죠. 들어가는 금리 인상이 어떤 변화가 가져갈 것이냐는 쪽들인데 저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더 크지만 뭐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던 엔화가 엔화 강세로 가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나라 환율에도 연동되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고 그러면 원화도 강세로 갈 수 있는 측면들이 나온다.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기조적으로 계속 인상하는 게 또 아닐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환율적으로는 숨통이 트이게 되면 외국인들 쪽에서는 나쁜 변화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아주 단편적인 쪽들이죠.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큰 흐름들 쪽에서 큰 변화만 없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뭐 예전처럼 저희가 지금 자꾸 추세가 강한 시장 생각하게 되면 10월 달처럼 이렇게 쫙 하고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마 주변 조정을 받고 나서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주변 한번 여기저기 한번 보고 이상 없어 오케이 이상 없어 오케이 이런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각도가 나올 수가 없고요. 이렇게 뭉구적하게 나오기 시작하다가 혹시나 또 뭐 계단식으로 어떻게 올라가다가 지난번 고점 때 다 와서 그 다음에 이젠 정리할 거 다 정리했지 빵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으로 그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쪽들인데 이렇게 되면 이런 과정 쪽에서 오히려 대각에 또 이거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음봉이 쭉 나와요. 근데 단기 추세는 이렇게 맞춰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빠지다 보니까 또 불안해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은 내년까지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필요한 거 조금 좀 모아놓고 이거는 절대 안 팔어. 특히 섹터들도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예전에 같은 뭐 조방 원전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갖고 있고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이번에 많이 밀렸죠. 밀려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안 팔 거야? 앞으로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거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더 사는 게 맞는데 그 돈이 없는 게 문제죠. 항상 뭐 하고 싶은 돈이 없어요. 일단은 저때 이제 막 다 무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걸 팔아 말아 하고 있지만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버틸 건 버텨야겠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쪽에서 일단은 그런 거 버틸 건 버티고 나머지 뭐 트레이딩 할 거나 현금 마련해서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사는 이런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지금은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 지금 현금을 또 다 쓰게 되면 다 오른 데서 그냥 팔짱만 딱 끼고 있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이 또 출렁출렁 할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변동성이 다 완전하게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쪽에서 무조건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 으아 버텨라. 그냥 앞만 보고 갈 거야. 라고 하다가 오히려 이런 때가 잘못하게 되면 또 한번 출렁 나왔는데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유튜브 볼까 그러면 또 그런 데 가서는 또 고점이래요. 또 그런 데 가서는 이게 아니라 또 많이 이렇게 쫙쫙 오른 종목들 최근 들어서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뭐 쫙쫙 오른 종목들 이거 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종목들은 쳐져 있는데 그게 더 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갑니다. 그냥 원래 사야 될 종목들 조정 마치고 이제 간신히 버텨내기 시작하는데 그런 종목들 팔아다가 쫙쫙 올라간 종목들 여기가 좋다고 들어갔는데 또 귀가 팔랑팔랑팔랑해서 거기 들어간다. 예, 또 반대. 지난번 고점 잡은 거와 또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더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부터 해서 올라온 단기 상승폭 보고 내가 여기 와서 이게 아니겠다 싶게 되면은 가지 마세요. 그냥 그건 내 거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차라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여기 집중을 하겠다. 그게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나고 나게 되면 시장과 함께 쭉 올라오게 되면 아이고 살았네.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시장이 약할 때 강했다 그러면 또 조정 나오게 되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갈 종목들을 팔고 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거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킬 건 지키고 그 다음에 변동성 커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맞춰가는 전략 그런 쪽으로 타박타박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뉴스를 요것저것 보면서 한번 또 내용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오다 보니까 요 얘기들 지난번에 JP모건이 한번 또 얘기를 했었죠. JP모건이 우리 5천은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었는데 이제는 맥커리가 한술 더 뜨네요. 그래서 코스피 2026년 6천 돌파 전망 내년에 5천이 아니라 6천까지 나오네요. 근데 거기서 JP모건도 불리시하게는 아주 베스트 케이스는 6천까지도 보긴 봤습니다. 이게 PBR 기준으로 1.4, 1.5까지 보나? 이 정도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1, 1.2에서 20%만 올라도 지금 4천인데 20%만 올라도 5천이에요. 예, 거의 그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1.2배에서 1.4만 간다고 하더라도 PBR 기준입니다. 예, PBR 기준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번도 가지 못한 숫자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수익 성장 내년에 보니까 JP모건에서 나왔던 것들은 내년에 한국의 EPS 성장률이 예, 무려 37%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 두 가지에서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 충분한 유동성. 예, 유동성은 일단 통화정책적으로는 멈출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이상 인하 안 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재정정책으로 내년에 예산이 저희가 700조가 넘을 겁니다. 생각보다 강한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재정정책 쪽의 유동성으로 봐야 되겠죠. 게다가 주식 친환경 정부. 요거는 계속 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프레임이 이번 정부가 서민 중심의 프레임을 자꾸 씌우다 보게 되면 왠지 이런 주식 친화적인 쪽으로 가는데 이걸 자꾸 좀 돈 많은 부자들한테 쓰는 정책처럼 보일까봐 그게 자꾸 약간 꺾이고 그렇게 되면 요건 또 약간 제동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분위기를 타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이왕 올리는 거 좀 도와주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내년 EPS 성장률을 48% 보네요. 그만큼 강력하게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약 70%가 예 그러면 거의 10개 중에 7개가 이 정도까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이렇게 또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쪽들 그러면 거의 반도체 쪽들이겠죠. 예, 그런 쪽으로 그리고 IT 쪽들이겠죠.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쪽에서 또 2년간 공급 완화 조짐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완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일단 그런가 보다 할게요. 예, 저희가 언제 그럼 이번에 이렇게 공급 부족이 강하게 나올지는 딱 한 달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한 달 만에 또 이게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쫙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격 포기하는 Q가 못 따른다. 그러면 수출 금액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P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그래서 계속 공급 부족이다 보니까 올라가겠죠. 어느 순간 가게 되면
너무 올라서 이제 가격 포기. 그러면 Q가 안 살아난다 그러면 그것도 뭐 어떤 그럼 연기를 하든가 아니 당장 지금 못하겠지 이 가격에 내가 메모리 못 사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도 단기 고점에서 절벽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금은 좋은 얘기 나오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맞춰가는 게 좋다. P가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Q는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가면서 가보죠. 저 살아생전에 저희도 만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코스피가 만. 그렇게 보기를 기대하면서 화이팅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거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10개월 만에 36% 최저치.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정도 중간 선거가 남은 입장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뭔가 일단 여기서는 뭐 레임덕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레임덕 얘기 나오고 거기다가 셧다운, 선거 패배, 물가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레임덕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정치인이 뭐 이렇게 노련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뭐 바보입니까? 자, 뭔가를 반전을 노리겠죠. 반전이 뭘까? 그러면 왜 물가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좀 돌릴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팍팍한 삶을 뭔가 바꾸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그때 뭐 직접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지금 미성년자들한테 $1,000 지급하려고 하는 뭐 그런 계획도 나오고 있고 돈을 직접 살포하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뭔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변화가 나온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유동성의 증가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걸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들이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시장 좀 반전의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막상 미국 저 CNBC나 아니면 또 CNN 뉴스 보고 있게 되면 군대를 주 방위군들이 여기 주요 지역들에 있다 보니까 되게 좀 무섭긴 해요. 거기다 이민자들 이렇게 막 후들어 하는 거 보게 되면 참 저게 인도적인 입장 쪽에서 되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돈은 또 그런 걸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거 보게 되면요. 근데 이제 일단 그런 쪽으로도 한번 체크해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일단 이번에 미용 성형 관련된 쪽에서 일단 그 지금까지부터 부가세 이것 쪽에 대해서 환급 얘기를 연장으로 가려고 쪽으로 했다가 이게 실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내년 가서 다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럼 2026년도가 되다 보니까 2027년도 간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것들은 일단 아무래도 부가세 환급 일몰이 들어간 과정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꺾이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받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 프리, 글텍프, 이거 그냥 또 밀려버렸죠. 그리고 또 왜냐면 그게 매출이 한 20%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기대했던 혹시나 싶었던 게 없다 보니까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봐야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빠졌는데요.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런 쪽에서 또 그러면 또 임용 쪽에서 뭐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약간 혹시나 기대했던 부분들이 꺾이다 보니까 거기서 더 영향을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력 부족이에요. 그 의사 부족. 이것도 임용 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한번 드렸었죠. 지난번에 의사 파업 사태 나오고 그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이 나오다 보니까 의사들이 다 일단은 안 들어가고 그리고 밖에 나오면서 일단 알바로 미용 성형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학교도 재개되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갔던 게 다 돌아오다 보니까 피부 미용 쪽, 성형 쪽에서 그 원장님 빼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예약은 쭉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직역을 개방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의사 대신에 간호사도 피부 시술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약간 바뀌게 되면 이거는 또 하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피부 시술 같은 건 지금까지는 다 의사가 다 직접 해야 되고 그런 관점인데 노련한 간호사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적어도 피부 미용 관련된 시술 쪽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미용 재료 장비 이런 쪽들은 많이 빠진 게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겠죠. 근데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제이겠죠. 그런 쪽에서 약간 좀 숨통을 트여줄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의대 증원도 이제 그러면 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임용기기 특히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주는 안 돼, 너무 약해 라고 하는 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들이 아닌가.
약해요. 소비주 쪽들. 갖고 있다가, 계속 약하면은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들은 많이 줄여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게 아닌데, 구조적으로 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게 좀 크다고 봐야겠죠. 이런 쪽에서, 그렇게 들어온다. 안쪽에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엔터 쪽인데요. 캐치아이라고 우리 하이브 쪽에 갖고 있는 글로벌 IP 걸그룹들. 아이고 우리 만홍이 누님 여기 와 계시네요.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캐치아이인데 이게 올해 최고의 노래 영국 음악 매거진에서 꼽은 50선 중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 정도로 괜찮네요. 가장 BTS만 하이브가 키워가고 있지만 글로벌 IP 쪽에서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글로벌 팬덤을 이제 슬슬 끌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것도 내년에 가서 BTS 이제 공연하기 시작하고 그거와 같이 또 맞춰가서 그러니까 지금 YG엔터가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 그거죠. 지금 블랙핑크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쪽에서 모여서 새 앨범 나오고 그럴 때마다만 반짝반짝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그 뒤에 준비한 게 아직 그렇게 베이비몬스터 아직 좀 약하고요. 이 정도만큼 성과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지드래곤 가지고 일단 악뮤라고 악동 뮤지션은 나가버렸어요. 따로 소속사 차려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IP가 지금 없는 게 YG엔터의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키워서 이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좀 약점이다 보니까 그런 거 빼고 그렇게 다 하게 되면 적어도 그래도 성과 나오고 있는 그리고 또 인정받고 있는 이런 쪽에 하이브는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쪽으로 일단 그렇게 보면서 아무튼 그런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런 때 관심 없을 때 슬쩍 조금씩은 담아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소비재 관련된 쪽으로 본다? 안 가요. 지금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근데 나중에 나오게 되면 또 주가는 반대로 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번 또 블로그에 올려드렸던 오늘 어제 나왔던 내용들 체크해보게 되면 특징 섹터 쪽에서 건설주가 강합니다. 물론 건설주 올라오는 거 인정. 많이 또 급하게 밀렸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국토부의 새 컨트롤 타워 경제 1차관님께서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긴 하는데 약간 좀 그렇게 움직여요. 약간 테마주 쪽으로 움직인다. 이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런데 한신공영 볼까요? 지금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섹터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오르게 되면 건설 중소형주, 한신공영, 동신건설, 상지건설 이런 종목들. 일단 명맥은 한신공영 한번 볼까요? 이 회사 딱 보게 되면 일단 약간 또 토목 플랜트 쪽에서도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런데 시총은 어느덧 970억 많이도 빠졌네요. 천억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렵지만 한때는 1000억대 나던 회사가 점점점 들어서 이제는 많이 밀렸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매출은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어요. 1조 원대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쪽에서 실적이 줄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죠? 월봉으로 보이지도 않네요. 쭉 오다가 그래도 줄줄줄 빠지다가 한 번에 빵 뜨는데 이게 어떤 이유냐면 그래도 실적 나는 회사 아니야? 라고 하는 쪽들. 그런 쪽에서 딱 보게 되면 PBR 0.1배. 너무한 거죠.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한꺼번에 몰렸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빼고 이게 그러면 하다 보니까 계속 가기 위해서는 건설사 쪽들이 건설주가 적어도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빠진 건 중소건설사니까요. 이거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이 이렇게 계속 고가로 간다? P만 올라간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P가 올라가는 거는 건설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Q가 돼야 됩니다. Q가 되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공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적어도 정부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죠. 이렇게 P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Q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거 저 Q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들만 특정인만 돈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죠. Q를 통해서 공급 확대를 통해서 P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또 정책이 나온다. 그래서 저기 신도시 또
서울 외곽 쪽에서 뭐 새로운 또 타운을 건설한다. 이거 성공 잘 못해요. 저희가 살고 싶은 집입니까? 그러면 그 기획한 사람들 가서 거기서 사시라고 해서 거기서 출퇴근, 거기 또 도로나 인프라가 초기는 안 된다 그러면 매 막혔다가 운전하는 데만 피곤하고 버스도 몇 개 없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살고 싶은 쪽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재건축이 이제 핵심인데, 재건축 지금 용적률 비교를 해봐서 조금 늘려주고 차라리 그거를 훨씬 더 높여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근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재건축하게 되면 항상 조합원들만 돈 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건설주는 그런 확실한 큐 확대, 이런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와야 그 다음에 움직여주는 게 본격적이기 때문에 그때 봐도 늦지 않다. 단 큐 확대는 우리가 살고 싶은 데가 큐 확대가 나와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뭘 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먼저 수출했다든가 이쪽에 해외 쪽에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해야 우리가 아니 미국에서도 원자력 설치 이제 한일 투자금 가지고 7,500억 달러 가지고 이제 원자력을 먼저 챙기겠다. 그러면 당연히 장기로 가겠네 이거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밸류체인에서 남은 거 그대로 그렇다고 뭐 SMR이나 뭐 이제 오크라나 이런 쪽보다는 당장 그러면 오케이 7,500억 달러 투입해서 짓는다 그러면 밸류체인들은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수혜를 본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 뉴스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러면 오케이 움직입니다. 많이 빠졌는데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오겠죠. 어디에 뭘 짓고 어디다가 얼만큼 자금 들어가고 하는 세부 계획들이 딱 나온다. 그러면 또 움직이겠죠. 어차피 저거 우리가 받아. 근데 핵심은 대형 원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소형 원전 SMR이 먼저냐, 요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급하면 SMR이 공기가 더 단축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강화될 것 같고, 그래도 길게 봐서 안정적인 원전으로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럼 종목들이 조금 바뀔 거예요. 그런 쪽에서 변하는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서 원자력 쪽은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판주 이거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바빠졌어요. 삼성전자가 HBM3E 이거 가지고 이제 일단 그렇게 크게 관심 없다. 가격도 떨어뜨리고 물량은 줄이겠다라고 해서 차라리 원C D램 이쪽에 대해서 공정상에서 강화를 시키겠다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또 여기 들어가는 D램을 가지고 DDR5를 가지고 여러 가지 쓸 게 많겠다. LPDDR5 아니면 이거 가지고 모듈화 시켜서 소캠 LPDDR5로 소캠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들 과정들을 딱딱 한다. 게다가 또 이걸 가지고 GDDR7 그 그래픽 쪽이죠. 이걸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확장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뭡니까? 모듈화 시키려고 하면 밑에 들어간 기판들 누가 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심텍 이런 거 막 움직이고, 그리고 대적전자도 오랜만에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핵심은 삼성전기예요. 삼성 기판의 대기업 계열 쪽의 기판 회사 두 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먼저로 보는 게 삼성전기겠죠. 안 빠지고 계속 위에서 붙어 있습니다. 계속 레벨업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LG노텍 이것도 FCBGA 기판이 있습니다. 요때 이것도 볼까 하다가 세팅이 다 돼 있어가지고 저희까지 보나 싶었더니 했어야 됐네요. 이것도 쭉 가고 LG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보다 보니까 LG전자 이것도 원래 로봇 쪽은 LG전자도 꽤 LG가 지금 밀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공조 쪽 이거 내가 하겠다. 첫 번째 HBM 쪽에 장비도 하겠다. 이거는 조금 좀 시간 걸릴 것 같고, 근데 로봇 쪽 LG도 만만치 않게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봇 모멘텀 전혀 안 주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삐졌고,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막 돌아서기 시작하죠. 이런 것도 볼만하고, 그러니까 LG를 저희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LG에너지솔루션 그런 거 분할 상장해서 딱 들어다 보니까 미움을 받겠지 않습니까? LG 하게 되면 광모 형님, 광모 회장님 좀 잘하십시다 저희.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 좀 뭔가 성과 보여주세요. 주주가치에 대해서는 빵점으로 저희 주주들이 이해하다 보니까 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관세 관련된 쪽에서 뭐 어느 정도 좀 조정됐다 그러면 원래 현대차 가는 것보다도 LG전자도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야 된다. 이게 맞는 논리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는 게 조금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요거는 내일도 영향을 끼치겠네요.
ADP 민간 발표였는데 11월 민간 고용이 32,000명 감소, 예상 밖 감소가 나왔다. 고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금리나 가즈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뉴스라고 봐서 또 미국 시장은 부정적인 쪽. 내일 일단 궁금합니다. 날짜가 이제 헷갈리네요. 찍는 날과 이제 막상 내일.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시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일단 거기서 상위 종목들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1등, 삼성, 요거는 안 고정일 것 같아.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 같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죄송합니다. 저는 요거 어차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거 바이오시밀러죠? 그거와 함께 ADC 쪽에 라인들이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너무 재다가 보니까 그랬나요? 아이고, 이거 한 분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일단은 밑에 싸게 사셨대요. 그래서 저는 요 갭 나올 때, 요때를 일단은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돼서 그때쯤 들어올 때 보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자네, 그렇게, 저도 요때 한번 공략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신규 상장하면은 약간 더블 버튼 만들고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자네 나가는 관심 없는가? 그러면서 바로 여기 지지권 쪽에서 탁 터버. 정말 죄송합니다. 더 큰 수익 나실 수 있었는데, 이 정도에서 정말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너무 죄송하고요. 다시 또 바이오 쪽들이 부각받다 보니까 더 이렇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기회를 잘 찾아서 정신 차려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고요. 또 한번 누르게 되면은 혹시나 48만원대 한 번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 한번 다시 보고 대응할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펩트론 일단은 이래저래 말도 많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 지켜요. 이거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보다 28만원만 지키면 되는데 거기서는 계속 테스트가 나오네요. 그래서 거래 좀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줄어들고 이런 쪽에선 지지 확인하게 되면 줄고 이렇게 쓱 돌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28만원만 잘 지키면은 다시 돌아간다. 그런 쪽으로 도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거 됐으니까 그냥 계속 고 아닙니다. 일단 중간중간에 저항대가 들어올 거예요. 한 30만원대, 33만원대 이렇게 좀 저항대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줄여가시는 게 좀 비중 줄여서 보시는 게 변동성 커질 겁니다. 그런 게 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 밖에 뭐가 있나요?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들 요거 한번 볼까요? 한오션 이것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쪽에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때는 그렇게 사고 싶어서 한오션 지금 사도 돼요? 이 얘기 많이 하시더니 지금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죠? 가격이 올라서 막 붙을 때는 여기도 조선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니 제가 이때 또 요법 저는 요 정도쯤 돼서 한 13만원대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요때요. 얘때 13만원대 이상 때부터는 줄여가시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바로 공격이 들어오죠. 아니 주가가 이제 저희 고점 직접 고점대 돌파해서 이제 돌파매가 들어가는 순간에서 거기다가 판다고 무슨 전문가 맞니? 이렇게 전문가 맞니가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그때 돌파매 한다고 사셨던 분들 왜 지금 조용하십니까? 아무 얘기도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들어온 게 차라리 그런 때는 줄여놨다가 이럴 때 대충 이렇게 줄여놨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들은 여기 한 12만원대 밑에 11만 5천원대부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자리들 보게 되면 사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자리들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아주 저점 매각이 딱 좋은 모습이죠. 제가 주식을 할 때 보게 되면 무슨 그런 거 있죠. 추세 매매 이런 거에 너무 몰두하다 보게 되면 계속 고점에서 돌파하니까 이게 가볍다, 새로운 고가 나온다. 한국 증시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종목들은 한정돼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들. 100개라고 하게 되면 10개만 그렇게 갑니다. 90개는 가다가 또 묵직하게 또 조정 나온 게 일반적인 특징도 있어요.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대표적인 이런 사이클 같은 종목들이 그때 이슈가 많았다가는 거의 90%는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럴 때는 안 사고 있다가, 오히려 돌파하면서 이럴 때 사라. 아니, 저점 매수가 아니고 고점 매수를 하라고 그러면서, 추세 매매, 이게 추세 매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도 안 해. 답답했어요. 얼만큼, 그냥 제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늘릴 자리죠. 지금 늘릴 자리가 맞고, 거래, 지금은 안 나옵니다. 언제 늘어야 되냐면, 거래는 이렇게 해서 전환돼서 탁 전환될 때, 중요한 저항권을
돌파할 때가 늦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쪽 보게 되면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부담 없는 쪽이기 때문에 살짝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간은 또 딱 됐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정리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요. 그냥 개근상 타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금요일이죠. 금요일날은 또 이상 없이 같은 시간에 7시 반에 여러분들과 미국 시장과 함께 또 종합적인 얘기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니까 뭐 깨깨깨 되는 게 없네요. 새벽이 문제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